VC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그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지만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회사들한테 그냥 기업의 어떤 미래라든지 기술성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걸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투자 목적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요즘에 보면 코스닥 수익률 10%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연평균 10% 수익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를 못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최소한 50에서 100% 이제 그 어떤 그 프로핏, 그 캐피탈 게인이 나올 만한 그런 회사들을 원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엑시트 할 때까지 1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은행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정부 R&D 자금 지원도 있고요. VC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창구가 한 3개 정도인데요. 은행에 대한 거는 은행은 100% 담보 비중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기보나 신보 보증서가 있어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정부 R&D 자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또 니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VC들 그 벤처 캐피탈 자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벤처 캐피탈 자금은 최근 3년 동안 정부에서 이제 자금을 푼 게 매년 한 2조에서 3조 정도 됩니다. 보통 벤처 캐피탈들이 그 펀드를 만들 때 보통 3년에서 4년 동안 이제 투자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은 아직도 5조에서 한 7, 8조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증권사, 자산운용사, PE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성격에 맞게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엔젤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이제 벤처 캐피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이제 매출을 하고 수익이 많이 난다. 오늘 그 대상을 받으신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아마 그 뒷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기관별 성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도 되게 많습니다. 한 200개, 300개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 벤처 캐피탈의 특성은 뭐냐면 그 회사들이 다 크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는 5명, 많은 회사는 한 20명, 30명, 50명 있는 회사도 있는데 회사들마다 성격이 되게 명확합니다. 우리 회사는 초기 투자만 해야지. 우리 회사는 중기 투자만 해야지. 우리 회사는 이제 마지막 프리-IPO 투자만 해야지. 왜 그러냐면 보통 VC들이 정부의 그 펀드를 받습니다. 펀드를 받을 때의 특징은 자기네들의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펀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이제 펀드를 만들기 때문에 회사별로 되게 이제 좀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 산업에 있는 어떤 그 분들은 좀 해당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4차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기관별 성향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막 자본금 만들고 그냥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하게 돈 벌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되게 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를 해라. 보통 그 엔젤하고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는 금액은 작게는 5천에서 많게는 한 5억까지도 있고요. 벤처 캐피탈 아까 말씀드린 이쪽도 이제 성향이 다 이제 좀 다 이제 틀린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E나 이제 증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 벤처 캐피탈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딜소싱, 인베스트, 밸류업하고 엑시트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딜소싱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자금을 납입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발굴을 합니다. 이런 데서 와서 상담을 해서 발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사를 나가서도 이제 발굴할 수도 있고, 이제 발굴 능력이 VC한테는 가장 큰 중요한 그 덕목이고요. 발굴하면 어떻게 발굴을 하냐? 그 사업 계획서, 그
그 회사가 만드는 사업 계획서랑 회사가 이제 IR,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자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듣고 아 이게 괜찮다. 그러면 좀 더 보자. 그러면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뭐 바텀업 할 수도 있고 그 외부 변수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 분석도 볼 수 있는데 재무 분석을 볼 단계는 그래도 회사가 매출이 꽤 크거나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는데 보통 그 VC들이 보는 거는 이제 사업성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우리 회사 그러면 기업 가치 얼마예요? 하면 우리는 뭐 200억, 300억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억밖에 안 된다. 이럴 때 좀 빈정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야 되고 왜 우리 회사가 이 밸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현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은 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얼마짜리야? 그거는 100% 모든 VC를 만나거나 기업 이렇게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가슴속에 이제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거를 말할 때 자기의 몸값, 가치를 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가 없으면 저희 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좀 허용됐네, 모르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이제 기업 가치를 후려치는 경우가 뭐 다반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너무 심사역을 만나는 그 심사역이 그래 이 정도면 싸 먹을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투자 심의를 하는데요. 투자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내용 안에 이제 심의 보고서를 많이 씁니다. 뭐 보통은 한 20장에서 많으면 한 4, 50장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실사를 합니다. 그 PE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실사, 법률실사, 마케팅실사까지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VC 단에서는 하는 거는 이제 그 회계실사. 우리가 매출이 얼마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이 얼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 장부하고 저희가 회계사를 보내서 이제 장부를 까서 봤을 때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 보통 실사에서도 이렇게 투심의는 통과했는데 실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 집행을 하는데요. 보통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우리 회사의 투자 조건이 대충 나옵니다. 그때 좀 투자 조건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그냥 이제 앞에서 우리 회사 그래 300억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뒤에서 이제 보면 그 IPO 리피싱도 있고 실적 리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버리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드래곤론 투자자가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약속이 안 지켜졌다. 그럼 내가 니네 회사 팔겠다라고 계약서에 한 줄 넣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그 당시 돈 받는다고 좋아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년, 3년 돈 받고 나서 2년, 3년이 그냥 갑니다. 2년, 3년 동안 만약에 이제 한번 발이 삐끗해버리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돼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회사도 이제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시려면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좀 잘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셔야 되냐? 왜냐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되게 같은 물건도 이렇게 어떻게 좀 꾸미는 원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치우고 나서 이렇게 원룸을 보여주는 거랑 방 더러운데 보여주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바로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회사도 어떤 컨셉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밸류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바이오를 이제 생명자원공학, 생명자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랑 바이오텍은 밸류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랑 옛날에 지금 말하는 그냥 로봇 만듭니다. 아니면 공장 자동화 만듭니다라는 거는 또 시장에서 이제 VC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임팩트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성, 수익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써주셔야 될 거고요. 초기 이것도 똑같습니다. 초기 성장, 성숙 단계에 따라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쓸 때에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좀 공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경영진의 역량이 제일 잘 드러나야 되고요. 뭐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해봐야 뭐 있는 게 뭐 1,000억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매출 1,000억까지는 대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대표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잘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상장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M&A로 빠지겠다.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왜냐면 시장에서 우리랑 좀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는 이미 1,000억, 2,000억이다. 우리 지금은 한 2, 300억인데 2, 3년만 노력하면 1,000억, 2,000억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고요. 그 사업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사업 평가할 때 이제 핵심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영진하고 핵심 인력, 이 팀이 어떤 팀이냐, 이 팀이 옛날에 뭘 했냐, 이 대표가 옛날에 돈을 벌었냐, 예,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옛날 직장에서 어떤 레퍼런스가 있냐,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못 받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기술력을 은 이제 뭐 그 해당 심사역이 어떤 기술 테크 베이스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는 뎁스가 사실은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성 및 성장성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마켓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 및 재무 뭐 안전성인데 좀 요즘 가면 갈수록 이제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은 조금 덜 보는 것 같아요. 왜냐 뭐 계속 어떤 그 큰 뭐 넥스 빅띵을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나름의 논리가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은 회사가 사실 돈을 못 벌고 이제 기술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번 투자를 만약에 20억을 받으면 다음 투자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거를 성취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KPI를 좀 보여주시는 게 그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IR입니다. 이제 VC 회사에 와서 이제 대표가 이제 IR을 합니다. 보통 대표님들 특히 테크 베이스에 계신 분들이 좀 순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100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상, 겸양의 문화상 한 70, 80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이거 잘한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논리가 맞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투자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제 그 보통 회사들이 테크 기반의 회사들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잘한다. 근데 투자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잘하니까 나를 만나는 거고. 근데 그 투자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 해서 이거를 이만큼 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다음에 다른 애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고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올해 10억, 20억 투자를 매출을 했는데 내년에 300억 할게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왜 300억을 할 수 있냐? PO가 이렇게 났다. 그리고 얘네하고 얘하고 나한테 이렇게 어떤 거를 했다.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표이사의 역량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명확한 목표 시장, 우리는 아마존에서 1등 할 거야가 아니고 우리는 올해 10억 했으니까 내년에 30억에서 50억 하겠다. 대신에 그 매출이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투자를 받고 내가 생각하는 KPI는 이런 영업을 나중에 1,000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경쟁자를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제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인정하고 걔는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지나친 겸손은 안 좋습니다. 정말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하는 줄 알고 집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한 20에서 50% 조금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어떤 그런 제스처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깜냥이 돼야지 이게 있으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기본적인 게 없는데 그런 이렇게 외적인 거를 해봐야 절대 안 됩니다. 의사결정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큰가. 예, 100억짜리 시장에서 1등 한다고 해야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개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냥 장사나 뭐 그런 비즈니스지, 우리 같은 이제 VC들이 들어가서 뭐 몇 배의 멀티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뭐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있냐, 신의와 역량이 있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왜냐, 당초에 회사가 잘 돼도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우리 상장 안 해 그러면 당연히 뭐 상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사람들이 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표가 이제 좀 이제 신의나 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뭐 당연히 보는 부분이고요. 기술하고 뭐 제품 차별성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쌓아야 될지. 회사는 좋은데 비싸면 사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니 더 투자를 해서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희 VC도 이제 그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돈을 회사에 벌어줘야 되는데 뭐 비싼 거 사서 손해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가 암만 좋아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VC 심사위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엑시시 가능할까?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투자를 받는 거는 보통은 어떤 브로커를 써야 된다, 어떻게 뭐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되게 상식적입니다. 당연한 내용만 잘 하시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VC 심사위원들 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엑시트에 대한 부분들, 뭐 IPO에 대한 것들, 뭐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펙, 그리고 그 코넥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M&A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요즘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M&A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좀 비싸게, 오히려 비싸게 좀 사준다면 난 언제든지 팔 생각이 있다, 이런 부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거 장외 매각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이제 세컨더리라든지 뭐 그렇게 파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돈이 귀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옛날에는 투자를 이제 VC만 했는데 요즘에 진짜 좋은 뭐 회사, 그 좋은 회사라면 대표가 되게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이면 자산운용사도 시리즈 A에 돈을 넣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증권사 PI에도 돈을 넣으려고 그러고, 뭐 시장에 또 돈 많으신 분들도 그냥 돈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뭐 이 외에는 뭐 궁금하신 점은 많으실 건데요. 뭐 제 메일하고 연락처 있으니까요.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투자 유치라는 전략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사실 요즘 52시간 정책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